매달 오늘 살펴볼 통장에서 주제는요. 바로 조용히 하지만 인공지능 아주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AI입니다. 넷플릭스. 이 AI가 우리 의료 시스템이 앓고 있는 고질병, 그러니까 바로 시간과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처방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시작부터 무슨 미래적인 로봇 이런 거 말고요.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장면 하나 먼저 보시죠. 이게 뭘까요? 바로 서류에 그냥 파묻혀 있는 의사 선생님 책상입니다. 자, 이 숫자 47,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 있잖아요. 거기 딱 한 곳에서만 의사들이 하루에 행정 업무 처리하느라 쓰는 시간을 다 합치면 무려 47시간이라는 겁니다. 매일이요. 만약에 인공지능 AI가 이 시간을 의사들한테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이건 그냥 일이 좀 편해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아예 얼마나 많은 환자를 더 볼 수 있느냐 이 판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계가 안고 있는 두 가지 큰 위기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. 사실 문제는 시간 부족, 여기서 그치지 않거든요. 어마어마한, 그리고 사실은 안 써도 될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, 바로 비용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. 이 문구 한번 보세요.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. AI가 이 환자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반복 검사들을 걸러내고 치료 계획을 최적화해 준 거예요. 그랬더니 치료비가 정말 딱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. 자, 방금 그건 한 아이의 사례였잖아요. 만약에 이걸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? 혹시 모르니까 일단 검사해보자는 식의 의료가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의료로 바꾼다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이,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.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냐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1조 3천억 원.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분석한 결과인데요. 만약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AI가 제대로 도입된다면 매년 이만큼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. 21조 원, 정말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죠? 근데 이 2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, 이게 대체 어디로 나오는 걸까요? 이 그림을 보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가장 큰 덩어리는요, 바로 불필요한 검사나 약 처방 같은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의료비를 AI가 줄여주는 데서 나와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복잡한 보험 청구 심사를 자동화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의료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분석하니까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.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바로 21조 원이라는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CT 촬영 건수가 압도적인 1위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소위 방어 진료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선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법적 문제를 피하려고 사실 필요 이상의 검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AI가 이 검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주면 이런 과잉 진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AI가 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, 말하자면 디지털 비서 역할을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. 이 디지털 비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. 첫째는 의사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도록 도와서 낭비를 줄이는 임상 조수 역할. 그리고 둘째는 온갖 서류 작업을 대신 처리해줘서 의사의 시간을 아껴주는 행정 비서 역할.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왼쪽이 AI 도입 전, 오른쪽이 도입 후입니다. 예전에는 진료 끝나면 의사가 일일이 수기로 환자 기록이며 소견서를 다 썼어야 했죠. 근데 이제는요, 그냥 진료 중에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AI가 그걸 다 알아서 초안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의사는 그걸 보고 검토하고 서명만 하면 끝나는 거죠. 몇 시간 걸릴 일이 몇 분 만에 끝나는 혁신입니다. 자, 이렇게 의사 한 명의 시간이 늘고 낭비가 줄면 이게 모이고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까 그 21조 3천억 원, 그 내역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? 바로 11조 6천억 원. 이게 불필요한 검사나 약 처방을 줄여서 아끼는 돈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5조 7천억 원.
복잡했던 보험 심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절약하는 거고요. 결국 핵심은 의료를 더 정확하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낭비를 없애는 것, 거기서 이 모든 절감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럼 의사들 시간이 늘어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자, 이 숫자 2094. 이게 뭐냐면 다른 거 다 빼고 오직 서류 작업만 자동화했을 때 우리나라 상위 5개 대형 병원에서 하루에 추가로 더 볼 수 있는 환자 수입니다. 매일 2,000명 넘는 환자를 더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엄청나죠? 자, 그럼 이런 변화가 환자인 우리, 바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간단합니다. 전문의 만나려고 몇 달씩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요. 불필요한 검사를 안 하니 의료비 부담도 가벼워지겠죠. 무엇보다 의사가 서류 대신 환자인 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내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진단은 더 정확해지겠죠. 결국 모든 게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. 물론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좋은 기술을 우리나라 전체 의료 시스템에 도입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겠죠?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뭘까요? 바로 데이터 문제입니다. 내 아주 민감한 의료 정보를 AI가 막 들여다봐도 괜찮을까?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죠. 자,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.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바로 그 해법을 보여주는 건데요. 동영암호, 연합학습, 이런 이름의 기술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. 이 기술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. 3단계로 데이터를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연합학습이라는 건 AI 모델이 택배 기사처럼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소중한 의료 데이터는 병원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. 안전하죠? 둘째, 동형암호. 이건 데이터를 암호로 꽁꽁 잠가놓은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신기하게도 AI는 이 금고를 열지 않고도 그 안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차분 프라이버시. 이건 분석 결과에 일부러 약간의 가짜 정보, 그러니까 노이즈를 섞는 거예요. 그래서 결과를 봐도 이게 누구의 데이터인지 절대 알아챌 수 없게 만드는 거죠. 이렇게 3중, 4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. 자, 기술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한다고 칩시다.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. 만약에 AI가 진단을 도왔는데 최종 결정은 의사가 내렸어요.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? AI 개발사? 병원? 아니면 의사? 이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겠죠.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의료의 미래가 될 겁니다.